저도 사실 여기 놀러 왔습니다.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 경상도에서는 한명산청을 아주 삼수갑산처럼 굉장히 산골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자 생활 한 40년 했는데 산청은 저도 처음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산골에서 나왔고, 여기 와보니까 생각보다도 저도 3시간 만에 왔는데 3시간 한 30분 걸렸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와서 어제 한번 둘러보면서 이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 잡은 그 위치라든지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이 자연하고 아주 어울리도록 짓고, 그 다음에 그 평상이라든지 뭐 이런 설계 같은 게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또 이 관공서에서 인허가 받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기준 선생이 이룬 어떤 꿈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됐다는 그런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간단하게 한 시간 남짓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45년에 일본에서 났습니다. 사이다마켄이라는 데서 나가지고 곧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45년생이니까 해방동이죠. 해방동이니까 6.25 때는 6살이었고, 이런 현대사를 쭉 겪으면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큰 사건을 많이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 사태, 11.6 사건, 12.12 광주 사태, 뭐 그 뒤에 일어났던 대한항공 큰 사건이 2개인데, 83년 그 사할린에서 격추된 제로제로 세번 사건, 그 다음에 87년에 김현희 사건 등등 이런 큰 대사건을 취재하는 아주 행운을 누리게 되다가 보니까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박 대통령 전기를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서 저절로 한국 현대사가 저희 전공 과목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현대사를 왜곡을 하고 거꾸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의 진실을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임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현대사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가 어떤 역사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속으로 상당히 웃었어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전두환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은 이분이 오다가도 차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세 사람이 아주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북한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현대 건설 회장할 때 1987년 11월 29일 그 바그다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길을 김현희가 폭파시킨, 그때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한 60명이 현대건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까지 눈물을 2번 흘렸는데, 이번에 눈물 흘렸으니까 3번째. 그 전에 눈물 2번 흘렸는데, 한 분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한 분은 대한항공 사건 때 자기 직원이 60명이나 떼주고 막 할 때 눈물 흘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뭐라, 자기 어머니가 이게 1960년인데 간첩한테 이게 피살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재임 기간에 1996년에 동해안에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뭐 전시 상황이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또 어제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웅산 사건 1983년 그것도 한글날 아닙니까? 10월 9일 일요일 날 미얀마 아웅산까지 북한이 쫓아가가지고 터뜨리는 바람에 그때 1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우리 관료들이 그 당시에 참 엘리트죠. 김재익 씨라든지 뭐 한병춘 씨 이런 분들 정말 그래서 명단을 제가 옛날을 외웠는데 요새는 기억이 아웅산 테러로 죽은 사람들이 서석준 당시의 경제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이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계철 주범화대사,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하동선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이기욱 재무부 차관, 강인희 농림수산부 차관, 김용환 과학기술처 차관, 심상우 국회의원, 민병석 대통령 주치, 이재관 청와대 공보비서관, 한경희 대통령 경호원, 정태진 대통령 경호원,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당장 이게 선전포고 대상인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참았어요. 참은 이유가 제일 큰 게 1988년 이 올림픽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무력 보복을 했다가는 올림픽도 날아간다 등등 참았습니다. 그 참욱이 과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때 두들겨가지고 보복을 해야 그 뒤에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그랬으면 긴장 조성 때문에 올림픽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완전히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돌아와서 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발표한 이 성명서 중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악한 무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숭고한 평화와 전진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력으로 하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가겠다. 평화를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임진각에 가면은 그 순국비가 있습니다. 아웅산 외교사절단 순국비 북쪽에 제가 지난 겨울에 갔더니 이런 시가 하나 서여져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17 탑신으로 높이 솟은 늑들이 원한을 넘어서서 북녘 향해 합장했네. 이념의 악몽서 한시바삐 깨어나라. 한결에 한 울타리 한 품속에서 같이 살자. 허공에 메아리 치는 저 외침을 못 듣는가. 님들이 튀어놓은 선진화의 그 한길을 넓히고 다져가며 줄기차게 나아가서 끊어진 남북의 길도 이어놓고 나오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님들이 튀어놓은 선진화의 그 한길을 넓히고 다져가며 결국 남북 통일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국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통일을 통해서 선진화 또는 인류 국가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이 북쪽에 선 돌판 위에 선 글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원한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는 이런 충고가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워낙 많이 당하면서도 우리는 보복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했습니다.